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의 신현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데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아마 대부분 앉아 계신 분들이 아마 클라우드라는 키워드 때문에 앉아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사실 목적은 어떻게 좀 더 서버를 좀 더 쉽게 관리하고 관리하는 비용, 그러니까 뭐 투자 비용에서부터 운영 비용, 그다음에 어떤 그 수고, 노력까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클라우드와 접목시켜서 어차피 통합을 할 거라면 앞으로의 그 클라우드가 대세가 될 거라고 하는데 그 클라우드를 고려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또는 이제 서버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는지 그 방안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의 목차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 통합을 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통합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필드에서 통합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하게 만났던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짚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통합할 수 있는 시나리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은 DB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통합을 하고 그 사례가 뭔지를 보고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통합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좀 더 큰 범위를 말씀을 드리면 서버 자체를 통합하는 것도 이번 앞에서는 조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서버를 통합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뭐 너무 많은 분들이 계셔서 딱 여쭙기가 어렵지만 아마 서버를 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혹은 그런 어떤 비용적인 것 때문에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최근에 뭐 통합에 대해서 또는 클라우드 때문에 통합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런 통합을 가속화하는 요인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꼽아보면은 비즈니스적인 요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비용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술, 최근 이제 테크놀로지의 뒷받침이 됨에 따라서 실제로 시스템을 통합하는데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쪽에서는 비용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서버를 투자를 이제 처음에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이징을 미리 하시고 그런 하드웨어를 구입을 하실 텐데 사실 서비스가 잘 돼서 뭐 하드웨어를 더 스케일 아웃하고 스케일 업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많은 프로젝트, 저도 그랬지만 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 투자 대비 어떤 그 ROI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많이 증가되는 것. 그다음에 하드웨어 관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하드웨어 서버 자체를 뭐 쇼핑하듯이 그냥 뭐 마켓에 가서 뭐 주문하면 뭐 하루 만에 오고 이틀 만에 오고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를 뭐 산다거나 아니면 하드웨어를 관리해서 뭐 그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시간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일관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버전이 맞지 않아서 겪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과거 SQL 2000이라든가 2005, 뭐 최신 같은 경우 2008 R2 같은 다양한 버전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나는 2005에서 되는 게 2000에서도 될 줄 알았고 또는 뭐 2008에서 되는 게 2005에서도 될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기능이 미처 없다거나 함수가 없다거나 그래서 통합을 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많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일관적인 버전에 대한 어떤 니즈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기술적인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가 굉장히 뭐 특히 예를 들어서 CPU 같은 경우에 굉장한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듀얼은 이제 우습고 뭐 쿼드에서부터 10코어까지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하드웨어 발전이 아무래도 통합을 가속화하는 큰 요인이 되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 자체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가상화를 지금 좀 구분해 놨는데요.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뭐 여러 개의 소프트웨어 간의 어떤 충돌이라든가 아니면 버전을 이기종 버전을 깔았을 때 어떤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빠른 네트워크 때문에 이런 한 대 서버에서 대량의 트래픽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다 감당을 할 수 있었고요. 가상화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정말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한 2년 전만 해도 가상화를 DB를 가상화한다라고 하면 물론 저도 뭐 고려를 좀 더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떠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뭐 가상화하신다라고
가상화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관련된 백서라든가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상화를 하시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라고 최근에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현재 이제 데이터베이스 통합이나 서버 통합을 하고 있는 또는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MS 자료는 아니고 포레스터에서 2008년에 나와 있는 자료라서 최신은 아니지만 2008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 통합을 고려를 하고 있거나 그다음에 통합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한 40% 정도가 되고요. 이미 했거나 이미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통합이라는 것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기업 내부에서 화두가 되고 있고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통합이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단순하게 그냥 통합을 하고 DB 합치고 뭐 어플리케이션 조금 수정해서 서버 대수 줄이고 공간 줄이고 이런 것도 좋을 수가 있지만 사실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주로 배경에는 저희 내부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모든 서버나 어떤 서버의 관리에 대한 그런 비용 부분을 벤더 쪽으로 넘기기 위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냥 클라우드를 고려하기 위한 통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이제 가트너에서 얘기하는 클라우드로 진행되는 어떤 스테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서버 대수라든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냥 서버 대수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시작을 했고, 그것에 대한 뭐 가장 좋은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잘 아시는 가상화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상화로 다 시작을 하지만 그 가상화에 대한 어떤 역시 그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그 세분화된, 좀 더 여기서는 디스트리뷰티드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상화 자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솔루션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전 단계로 그 사내에서 그러니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서비스, 그러니까 사내 방화벽 안쪽에 있는 굉장히 사양이 좋은 뭐 예를 들어서 DL980이라든가 굉장히 사양이 좋은 슈퍼돔과 같은 서버 안에서 가상화를 이용해서 클라우드를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가상화 머신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가상화 머신의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이 굉장히 유연하고 빠르고 그 비즈니스 현업들이 요구한 시간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실제 네트워크라든가 서버에 대한 자원을 사내가 아닌 밖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사내에 있는 DB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스테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가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부분은 뒤쪽에 가상화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설명드릴 때 통합 시나리오 중에 이제 가상화가 있습니다. 그 가상화 부분에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통합을 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클라우드를 고려하시기 때문에 점점 통합을 좀 더 심도 있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내부 자료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X축은 이제 서버 대수입니다. 서버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비용이 많이 증가하게 될 거고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서버당 관리 또는 뭐 투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 대수가 뭐 적을 때는 대당 관리 유지 보수 비용이 좀 비싼 편이지만 서버 대수가 많아질수록 낮아지는 것 이제 현실이죠. 많이 이제 물량적으로. 하지만 이제 이런 그 서버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거를 다 기업 내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판단하실 때 한 이 정도 비용이나 혹은 이 정도 대수라면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하이브리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고려하는 거를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와 대수당의 어떤 각 서버당의 비용이 낮아질 수 있는 최대한의 솔루션 해결책은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는 것이다라는 이제 저희 내부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는 배경에는 뭐 기존에 잘 아시는 경험들,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목표가 클라우드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통합을 할 때 그 고려할 사항은 사실은 저도 조금 겪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연에 아시고 가상화를 고려하시든지 혹은 데이터베이스 자체 통합 또는 인스턴스 단위의 어떤 통합을 고려하실 때
이런 6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리 고려를 하시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거나 어떤 그 미연의 어떤 시행착오를 좀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부분 나오는 서버 사양을 보면 쿼드에서 거의 뭐 옥타까지도 대중화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10코어도 나온다라고 하는데 사실 10코어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통합하려고 하는 대상의 서버들의 그 CPU 사용률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비스가 얼마나 많이 요청이 들어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버들을 하나의 박스에 모은다거나 하나의 가상화로 박스 안에 가상화로 모은다라고 했을 때 이런 그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통합 대상 서버들에 대한 특징을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대부분 SQL 2000, 그러니까 .NET 붐이 좀 나오고 모든 서비스가 IIS나 웹 쪽으로 갈 때, 혹은 최근에 뭐 SOA나 이런 쪽으로 갔을 때 많은 부분들이 SQL 2000으로 아마 사용을 하셨을 겁니다. 그럼 2000을 갖는 특징이 보면 대부분 하드웨어가 뭐 32비트라든가 그다음에 뭐 컴플러스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32비트의 어떤 종속성을 갖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DB만을 통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걸 뭐 다른 서버에 그냥 얻는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오류가 날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또 미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는 최신 뭐 하드웨어가 64비트고 당연히 64비트가 최근에는 뭐 30비트 사실 시장이 거의 없기 때문에 64비트를 당연히 구입을 하실 텐데 이런 문제들이 고려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실제 설치하고 나서 어떤 그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신 서버의 그 32비트, 64비트를 한번 체크를 하시고 그 안에 돌아가는 라이브러리나 솔루션이 과연 64비트에서도 지원이 될 것인지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별 영향인데요. 이거는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가 서비스로서 이제 사용이 될 때 어떤 서비스는 오전 중에, 어떤 서비스는 뭐 오후에, 어떤 서비스는 배치 작업 때문에 야간에 이렇게 그 어떤 그 워크로드나 솔루션별로 요청이 되는 혹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 유틸라이제이션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서버를 통합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여러 가지 그 애로비성, 그러니까 뭐 업무 시간에 많이 쓰시는 그런 서버를 하나로 다 모아두신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예측 불허의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임원진용 보고하는 보고 그 SS 분석 DB를 그 애로비성 뭐 ERP라든가 이런 걸 같이 놔뒀을 때 오전에 아침에 딱 와서 임원진께서 웹에 접속해서 뭐 분석을 좀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보려고 했는데 그 같이 통합되고 나서 같이 로드가 걸리면서 보고서가 임원진들이 잘 로딩 타임이 느려져서 이렇게 서비스가 느리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컴플레인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각 DB나 각 어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서 특히 이제 디스크 I/O 그다음에 CPU 유틸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미리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다 스크랩을 다 프로파일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별로 너무 디스크 I/O가 많은 곳에서 디스크 I/O가 많은 것을 한 곳으로 모시지는 마시고요. 적절하게 그것을 분산 배치할 수 있도록 그 업무별 그 특성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호환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DB가 뭐 SQL 같은 경우에는 기본 포트 다 아시겠지만 1433, 1433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 1433을 쓰는 또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이제 서버 통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넣으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뭐 특정 서비스를 같이 한 박스에 넣으시면서 이 포트에 대한 충돌이 예상외로 좀 몇 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와 이 서비스를 한 통에 넣었을 때 과연 이 포트를 쓸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 간의 호환성도 좀 미리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생산성 같은 경우 참 표현이 영어 있는 표현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좀 그런데요. 실제 통합을 하고 나서 적용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니까 조금 이 업무 부서 간의 약간 이해 상충 관계가 좀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 그래서 관리 생산성이라는 거라기보다는 그 서버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을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업무가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누구 탓인지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관리 책임의 어떤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관리자를 찾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몇 번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 어떤 부서별, 그러니까 각기 다른 부서에 있는 서비스를 하나의 박스로 통합하시거나 하나의 DB로 통합을 하실 때에는 요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관리 책임 소재를 미리 한번 검토를 하시고, 뭐 물론 이제 그 하드웨어 자체, 물리적인 하드웨어 자체와 서비스에 대한 관리는 분리가 돼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한 분이 하시는 경우가 또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분이 어느 영역까지 커버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서버에 대해서, 통합된 DB에 대해서 관리를 할지 미리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고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DB 자체를 통합하거나 인스턴스 자체를 통합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상화를 통해서 서비스를 이제 통합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가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을 좀 더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가형성에 대해서 고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뒤에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마지막 보안이 되겠습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통합을 그 어떤 모 법률 회사에서 했는데, 그 법률 회사는 반드시 어떤 서버는 네트워크도 단절되어야 되고 다른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같은 뭐 가상화로 올렸다거나 DB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어떤 자체적인 뭐 난감한 경우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나 이런 서비스 운영적인 측면에서 이 서버는 통합이 되면 안 된다, 혹은 이 서버는 반드시 네트워크랑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서버는 미리 체크를 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프로파일링이나 이런 논외에 그 서버로 가지고 가셔야 나중에 그 당황하시는 일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뭐 6가지 외에도 많은 고려 사항이 있겠지만 대충 한 이 정도를 제가 필드에서 경험을 했고, 이 정도를 미리 정리를 해 놓으신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통합 시나리오입니다. 통합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버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지금 시간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좀 초점을 맞추고요. 크게 이제 3가지로 구분해서 DB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중 데이터베이스라 그래서 멀티 데이터베이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멀티 인스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가상화, 조금 초점을 맞출 이제 가상화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특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중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SQL 서버 안에는 여러 개의 업무를 위한 혹은 여러 개의 저장 공간을 위한 DB를 각각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한 32,000개 정도 이상의 DB를 별도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DB를 3만 개까지나 쓰신다라는 거는 조금 좀 굉장히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것도 지금 뒤에 소개를 해드리지만 그 한 기업에서 쓰는데 한 190개 정도의 DB를 별도로 쓰시는데, 그래서 DB를 하나로 모은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SQL 서버가 충분히 한 3만 개까지 커버가 되기 때문에 DB를 통합하는 데는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인스턴스 하나에 여러 개 DB를 묶는 경우에는 DB 관리자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인사 쪽 DB 관리자인데 SA 계정 권한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제 옆에서 일하는 어떤 분은 회계 쪽 일을 담당하는데 역시나 SA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마음만 먹으면 회계 쪽에 있는 DB에 들어가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어떤 우리 매출이 어떤지 이런 정보들을 다 열람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반대로 역시 회계에 있는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 그 뭐 인사 쪽에 있는 DB에 있는 내용을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 관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세분화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중 데이터베이스보다는 다중 인스턴스 쪽으로 가셔서 인스턴스 단위의 권한 관리를 통해서 아예 DB 업무라든가 이런 보안을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서버에 설치할 수 있는 이 인스턴스의 개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50개 정도가 가능합니다. 50개 정도 인스턴스에 뭐 각 인스턴스당 한 3만 개 DB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한 박스 안에 엄청나게 많은 DB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뭐 50개까지 설치를 하시는 것은 뭐 지금 하드웨어 특성상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 사례에서도 한 4개 정도, 5개 정도 인스턴스를 한 박스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특징이 아까처럼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물리적인 박스 하나에 이렇게 여러 개 인스턴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각 인스턴스 간에 어떤 리퀘스트가 들어왔을 때
인스턴스 간의 그 자원에 대한 점유, 경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서로 인스턴스가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인스턴스를 한꺼번에 설치하시는 거는 그 워크로드가 많이 몰리는 그런 인스턴스는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거를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윈도우 서버 안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스턴스 맨 밑에 보면은 WSRM이라고 해서 윈도우즈 서버 리소스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어플리케이션, 윈도우즈 입장에서 보면 인스턴스도 각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그 어플리케이션당 할당할 수 있는 최대 CPU랑 메모리 자원을 미리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합이 발생했을 때 얘를 뭐 4개 인스턴스가 하나의 서버에 설치돼 있다. 그럼 그거를 4분의 1씩 균등하게 메모리의 4분의 1, CPU의 4분의 1 이런 식으로 미리 할당을 해서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가상화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SQL 2000을 사용하시는 고객이 있다라고 했는데 보통 그런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라이브러리가 32비트나 운영체제 그 디펜던시가 있어서 굉장히 종속성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스턴스 단위나 DB 단위로 통합이 힘들기 때문에 아예 그 머신 자체를 가상화, 잘 아시는 VHD 파일 같은 걸로 그냥 아예 그 가상화 파일로 떠서 그 가상화 자체를 윈도우에서 하이퍼V나 가상화로 이제 돌리시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시는 경우에는 각각 그 서버라든가 각 서비스에 대한 그 운영 체제에 대한 그 종속성을 최대한 보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뭐 많은 그 멀티코어 CPU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많은 이 가상화를 지원하는데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가상화를 고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특징에 맞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다 그래서 각각 따로 이 길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다중 데이터베이스 통합을 하시면서 동시에 다중 인스턴스로 통합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통합을 인스턴스로 하면서 그 인스턴스를 여러 개 가상으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접목을 하시거나 잘 믹스를 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은 통합 솔루션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중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잠깐 이제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기존에 뭐 4개의 그 DB 박스가 있었고 각 서버당, 각 물리적인 서버당 1개 인스턴스가 설치돼 있고 각 인스턴스당 뭐 여러 개 DB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박스로 묶는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한번 이 박스에다가 SQL 서버를 인스톨을 한번 합니다. 그다음에 이 여러 개의 DB를 뭐 리스토어라든가 백업된 거를 리스토어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MDF 파일, LDF 파일을 복사를 해서 어태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바로 인스턴스에서 이 DB를 불러와서 통합을 하실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뭐 기존의 서버가 있고 그 파일을 그냥 배치 작업하듯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별도의 뭐 어떤 미연의 어떤 그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미리 뭐 대책을 특별히 만드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다중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이 해오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SQL 2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그 SQL 2000이 돌아가고 있는 아마 박스라고 하면은 대부분 듀얼이시거나 네, 뭐 듀얼이 몇 개 꼽혀 있는 한 4코어나 뭐 그 정도 되는 수준이실 것 같아요. 그 정도 있는 DB는 그냥 뭐 최근에 구입하실 박스에다가 그냥 이런 식으로 통합을 하셔도 좋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요. 다중 인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전혀 이제 사용을 안 하시고 고려를 안 하신 분도 있었는데 역시 출발은 비슷합니다. 이 기존의 박스에서 이 SQL 서버를 한 번 깔고 2번 깔고 이제 4개 깔아서 각 물리적인 서버만큼 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부 DB는 DB 통합을 미리 하시고 그 다음에 각 인스턴스를 별도로 설치한 거에다가 어태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리스토어를 하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다중 인스턴스 통합을 가지고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LG CNS에서 있습니다. 아까 보신 발표자분들 중에 보니까 LG CNS에서 오신 분도 있으신데요. LG CNS에서는 기존의 그 DB를 뭐 SQL 2000에서부터 2008까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버전이 굉장히 여러 개고 물론 이제 담당하시는 분마다 이런 자기가 맡아야 되는 버전이 따로 있어서 어떤 버전 일관성에 대한 그 혼재는 크진 않았지만 뭐 여전히 뭐 그 기업의 특성상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걸 대리로 관리를 한다거나 뭐 사람이 좀 바뀌어서 다시 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버전이 달라서 오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드웨어 자체도 SQL 2000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노후화된 서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서버 자체가 감가상각이 끝났고, 그다음에 뭐 CPU가 뭐 99, 90 이런 굉장히 그 CPU 부하가 컸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합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통합을 하면서 비용 절감과 함께 성능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 배경은 그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진을 하면서 사용한 서버가 기존의 8대를 4대로 물리적인 서버 4대로 이제 통합을 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DB 서버 8대를 4대로 줄였고 기존 DB 개수는 192개에서 그대로 192개로 이관이 된 사례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통합을 할 때 이제 크게 4가지 업무 범위를 이제 가지고 통합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먼저 하드웨어 선정. 하드웨어를 어떤 하드웨어로 가져가야지 기존의 8대에서 돌아가던 서비스를 4대에서 운영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하드웨어 선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분산된 DB를 통합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8개에서 각각의 8개 인스턴스가 또는 8개 이상의 인스턴스가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통합을 할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고민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SQL 2000 같은 경우에는 14개 그 인스턴스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근데 그거를 8개로 줄이는 그런 통합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DB 자체도 좀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구성이라는 게 아까 그 기존에 8대 있는 DB를 그대로 이렇게 가주는 게 아니라 업무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DB IO라든가 아니면 CPU 사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메모리 사용량 이런 프로파일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그 어떤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 4대 DB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재구성, 업무별 뭐 재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SQL 버전 표준화라는 게 있는데 사실 이 작업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DB가 190개가 넘기 때문에 그 DB를 SQL 2008 R2 버전에 맞게 표준으로, 그러니까 쿼리도 일부 수정하시고 뭐 새로 생긴 어떤 기능이라든가 뭐 인덱스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쿼리 수정, 그다음에 기능에 대한 어떤 수정, 뭐 오브젝트 수정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00에서 2005에 있는 기능을 뭐 2008에 있는 새로운 기능으로 바꾸면 성능이 향상된다, 또는 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뭐 스토리지 공간 비용이라든가 뭐 CPU 사용률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그 쿼리를 좀 수정해서 2008 R2에 맞는 쿼리로 일부 수정을 하면서 이제 표준화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통합을 하고 나서는 지금 오른쪽에 이제 주요 성과 중에 첫 번째가 보면 CPU 맥스 한 99를 보여줬던 서버가 있었습니다. 이 서버가 새로운 그 DB로 옮겨가면서 물론 이제 하드웨어가 좋아진 탓도 있고 그다음에 SQL 서버 버전 업그레이드 자체의 요소로 인해서 최대치가 99에서 15% 정도로 이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한 57%, 3.4%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CPU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많은 그 성능 향상이 있었다라고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큰 그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운영비를 이제 연간 한 그 1억 안 되는 정도의 그 연간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존의 뭐 유니시스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서버에서 그 메인테넌스 유지 보수 비용 때문에 투자했던 그 비용을 차라리 서버를 새로 사서 그 새로운 신규 서버에 이 데이터를 이관하는 비용까지 했을 때 앞으로 한 향후 5년간 연간 한 1억 정도 안 되는 금액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 중에서도 이제 그 SQL 2008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 백업 압축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업 압축을 통해서 백업 파일 자체를 이제 사이즈를 한 500기가, 600기가 되던 백업 파일 사이즈를 뭐 많게는 100기가 또는 뭐 30기가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저장 공간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영비 절감 효과도 있었고 중간에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압축된 그 백업 파일을 복원을 할 때도 기존의 시간 대비 엄청난 시간을 이제 절약을 해서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 효과도 그런 효과도 이제 앞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SQL 버전 자체가 일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커맨드를 한꺼번에 이 인스턴스나 각각의 DB에 통합해서 쫙 날렸을 때 그 어떤 결과가 오류 없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뭐 작은 그런 기대 효과지만 그런 어떤 버전에 대한 일관성을 가져가서 각 DB 어드민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업무를 수행했을 때 그 생산성이 뭐 좀 더 편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조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왼쪽이 이제 통합 전이고요. 오른쪽이 통합을 한 후에 그 SQL 서버의 이제 서버의 모습입니다. 요거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빼고 DB 단에서만 이제 서버를 그려봤는데요. 기존 서버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인스턴스가 이렇게 하나씩 한 서버당 설치가 되어 있었고 그 각 서버당 그 하는 업무들 여러 가지 DB가 있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구성을 보시면 뭐 레가시랑 통합을 예를 들면 레가시와 통합 같은 경우에 서로 액티브로 구성이 돼 있어서 고가용성 페일오버 클러스터가 이렇게 두 개씩 구성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뭐 ITSM 큐브라든가 BI 같은 경우는 아예 고가용성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SQL 2000이 2대, 2005가 3대, 2008이 1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그 서버 4개로 통합을 하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서로 양방향으로 HA 그 페일오버 클러스터링 구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가시가 죽는 경우에는 통합 DB로 넘어갈 수가 있고요. 또는 레가시가 죽어서 BI로 넘어갈 수도 있고 레가시가 죽어서 SAP가 있는 서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상호 서버 간의 어떤 고가용성도 기존에 대비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그 고가용성을 좀 더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그런 아키텍처를 가져갈 수가 있게 되었고 버전도 이제 SQL 서버 2008 R2로 다 통합이 된 사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턴스 통합을 해서 이제 LG CNS가 이제 실제로 수행했던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통합 시나리오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여러 개의 그 서버가 있으셨을 텐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물리적 서버 뭐 한 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물리 서버 2대, 3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서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제 VM 저희로 말하면 하이퍼V에 이제 가상 머신을 올려서 거기에다가 기존의 인스턴스나 DB를 이제 새로 설치해서 올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 자원을 여러 개의 업무가 n분의 1 또는 미리 정해진 그 할당하는 코어, 할당한 그 메모리만큼 그 성격에 맞게 주어진 어떤 리소스만큼 최대한으로 자원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상화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이제 기존에 한 2008년만 해도 DB 가상화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권장을 하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잘 아시겠지만 성능적인 측면 때문에 가상화를 고려를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하드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이 가상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지원 기능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 성능적인 면에 있어서도 가상화를 하신다라고 해도 많이 그렇게 생각보다 떨어지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SQL 요거는 이제 저희 내부에서 그 SQL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베이스 죄송합니다. SQL이 아니라 서버를 통합할 때 이제 가상화를 올렸을 때 성능 측정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특징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에서 DL585 16코어짜리에서 옵션이 with SLAT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드웨어 자체에서 가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 각 가상 머신당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주소에 대한 굉장히 간단한 매핑 기술을 제공을 하고 있고 요게 하드웨어 자체에서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어떤 메모리 매핑을 기존에 가져갔던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자체에서 가상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SLAT라는 이 그 레벨 그 저기 메모리 주소에 대한 그런 계층을 관리를 하드웨어 자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메모리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하드웨어도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를 가져가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 아래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각 VM당 그 4개의 그 코어죠. 4개의 버추얼 프로세서에다가 7기가 메모리를 미리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픽스된 고정된 그 가상 하드 파일 그 VHD 파일이라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워크로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585 같은 경우에는 최대 4개의 VM에다가 이 하나의 박스에다가 4개의 VM을 올렸을 때 가장 리니어한 가장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성능을 나타냈고요.
한 5대에서 8대로 올라가면 그 CPU 자체, 그 호스트 서버의 CPU 자체가 50 이상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혹시 미연의 어떤 사고를 위해서나 CPU 유틸라이제이션 자원을 좀 그걸 고려를 한다면 5개는 지금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내부적인 테스트로 보면 한 4개 정도까지 통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고, 물론 하드웨어 스펙 자체가 좀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뭐 DL585 이상급에 대한 어떤 하드웨어라고 하면 그 이상의 VM도 사용을 하시는 것을 고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잠깐 소개해드린 게 그 가상화를 하게 되면 그 고가용성에 대한 어떤 재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상화를 하게 되면은 가장 기본적인 페일오버, 저희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의 페일오버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런 그 페일오버 클러스터를 사용할 때 있어서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기로는 물리적 서버 안에 VM 2개를 올려서 그 2개를 페일오버 클러스터로 묶으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페일오버 클러스터링 자체의 목적은 인스턴스 단위의 고가용성을 보장하는, 즉 그 물리적인 서버가 전원이 꺼졌다거나 네트워크 선이 뽑혔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그 미연에 대한 그 사고를 좀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서버 하나 안에 가상 2개의 머신을 올렸을 때는 사실 이 물리적인 호스트 서버 자체가 전원이 나간다거나 뭐 네트워크가 뽑혔다거나 하는 경우는 큰 솔루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상화 위에 올라가 있는 VM들, 가상 머신에 대한 그 고가용성을 그 클러스터, 페일오버 클러스터로 묶으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실제 기존의 페일오버 클러스터링처럼 실제 물리적인 서버 2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가상화된 서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자원, 그러니까 뭐 센 스토리지라든가 이런 니카드 같은 것들도 각각 별도로 준비가 이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 머신 1하고 머신 2라고 하는 별도의 물리적인 서버 2개가 있고, 그다음에 2개의 서비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가상 머신은 오른쪽 위에 있는 가상 머신하고 클러스터링이 맺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2개의 SQL 가상 머신은 하나로 페일오버로 묶여 있어서 실제 서비스가 1에서는 뭐 A라는 업무가 가상 머신 하나에서 돌아가고, 그다음에 머신 2에서는 B라는 서비스가 가상 머신 하나에서 돌아가는. 그래서 실제로 워크로드 자체가 이제 각각 물리적인 서버 안에 있는 VM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가상화 대수를 뭐 3대, 4대로 올리셔도 마찬가지로 각각 물리적 서버의 그 페어 한 쌍을 이룰 수 있는 페일오버 클러스터를 이렇게 구성을 하셔야 올바른 클러스터 구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SQL 서버가 아니라 이제 윈도우 서버에서도 이 가상 머신, 그러니까 SQL이 아니고 그 윈도우에서 가상으로 돌아가는 서버, 가상 머신, VM에 대한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게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 데모를 좀 보신 분들 중에 흥미로워하는 부분이, 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 서비스 다운타임 없이 이 서비스가 다른 물리적인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카시 기반의 클러스터링을 말씀드릴 때 그 인스턴스 이 머신 1번의 전원이 꺼지면은 약간의 다운타임, 30초 전후에 다운타임이 발생되고 나서 다음 머신 2에 있는 서버가 그 서비스를 테이크오버해서 기존의 세션이 끊어지고 머신 2에서 다시 서비스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는 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SQL 서버가 그 머신 1에 깔려 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머신 2에는 SQL 서버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SQL 서버가 어떤 커넥션이나 뭐 그 쿼리 서비스를 계속 머신 1에서 돌다가 머신 1이 어떤 불시의 오류로 혹은 매뉴얼 페일오버로 인해서 머신 2로 서비스가 넘어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가 중단되는 게 아니라,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은 기존에 있는 커넥션 정보에서부터 VM에 있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다 덤프를 떠가지고 머신 2로 다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머신 2는 그 머신 1이 죽기 직전까지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그 서비스를 테이크오버해서 계속 끊임없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같은 파일 스트리밍을 한다라고 하면 머신 1에서 그 동영상 스트리밍을 하던 제 클라이언트가 뭐 뷰어나 동영상 플레이어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고 있다가 머신 1이 딱 죽었다 그래서 동영상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 계속 재생은 되고 있으면서 서비스는 머신 2로 넘어가서 될 수 있는 그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한 사례는 뭐 현재까지 국내에는 아직 SQL 서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사례는 없지만, 어떤 지속적인 그 뭐
고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 마이그레이션 고가용성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가상화에 대한 그 사례로는 뭐 대표적으로 사실 저희 내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저희도 전 세계적으로 지사라든가 이제 뭐 R&D 센터가 ht어져 있고 여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내부 안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물리적인 서버가 뭐 DB하고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서버를 다 포함해서 약 한 28,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서버에 대해서 저희가 뭐 다 전기에서부터 그 설치, 그다음에 유지 보수, 물리적인 서버 유지 보수 비용 이런 것들 다 애뉴얼하게 계속 다 지불하고 있었고, 그 28,000대에서 약 한 5,000개 이상의 그 SQL 서버 인스턴스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한 10만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이 서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그 서버 자체에 대한 유지 보수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서버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뭐 하드웨어가 노후화돼서 감가상각이 끝나서 대충 보면 이제 한 3년 주기로 새로운 그 하드웨어를 교환을 하시거나 뭐 그 이상 되는 경우에 하드웨어를 교체를 하시는데, 매년 전체 28,000대 물리적 서버 중에 20%가 교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지 보수 비용 플러스 새로 초기 투자를 하는 비용까지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면 그때마다 물리적인 서버나 SQL 서버가 계속 추가가 되는 그런 그 과정을 저희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런 서버들에 대해서 그 프로파일링을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그 CPU 사용량이 실제 50, 60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었다고 합니다. 보면은 한 10% 내외, 피크를 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평균 한 10% 이상의 어떤 CPU 사용률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런 비용을 투자를 하지 말고 통합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평균 한 6대를 한 대 서버로 통합을 물리적으로 서버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반, 50%, 한 50%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서버를 리사이클하는 측면에 있어서 한 8분의 1, 한 8배 정도 비용을 절감을 할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파워 쿨링이라고 돼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좀 이 부분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를 6대를 한 대로 줄였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전기세와 그 서버를 그 냉각시키기 위한 비용 자체도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다는 걸 보고 좀 놀랐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뭐 그린 IT, 뭐 에너지 절감을 위한 IDC 운영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서버 통합이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가상화 통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이 서버에 대한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통합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 어떤 그 모토와 일맥상통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로 갈 때도 저희도 보면은 이 가상화 통합을 할 때 혹은 통합을 할 때 보면은 각 서버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 CPU나 메모리 사용률, 서버 그 유틸라이제이션 정도를 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그거를 가상화로 통합을 한 다음에 그 가상화 통합된 그 VM들에 대한 그 모니터링, 뭐 운영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을 가지고 이거를 다 표준화해서 VM을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파란색 위에 있는 스테이지별로 이런 식으로 다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마침 가트너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을 이렇게 여러 가지 스테이지로 나타내는 것처럼 저희도 내부적으로 서버에 대한 프로파일링, 그다음에 가상화에 대한 모니터링, 그다음에 이런 모니터링을 통한 시스템 표준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를 그 접근을 저희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스테이지 3단계에 있는 그 단계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가기 위해서 SQL 서버를 가상화로 통합을 할 때 뭐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SQL 서버를 이런 식으로 가상화를 통합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많은 고충을 느꼈던 게 이 VM들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그 다음에 클라우드 개념 자체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CPU나 네트워크나 메모리나 어떤 자원을 사용하는 만큼 그 사용률에 대한 이제 과금 형식, 이런 형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저희 내부 SQL 서버 이외에 여러 가지 시스템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솔루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단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SQL 서버, 지금 사용하고 계신 SQL 서버를 가지고 가상화를 이용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한 4가지 단계를 설명을 드리면 맨 처음에는 이제 역시 프로파일링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사 안에 있는 DB들에 대한 그 정보들을 뭐 IP라든가 호스트 명이라든가 뭐 CPU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프로파일링을 해서 이런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저희가 무료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툴이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세스먼트 플래닝 툴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서버에 대한 그 프로파일링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파일링을 하면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통합해서 가상화로 올릴 수가 있는데 가상화로 올리실 때에도 사실 많은 서버들은 이제 배포를 하시는 게 하나하나 서치를 하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시스프랩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이용해서 표준화된 VM을 하나를 만들고 그걸 여러 번 복사를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그 가상화에 대한 탄력성을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가상화를 내가 만들고 배포하고 서버를 올리고 내리고 IP를 설정하는 것들을 뭐 전문가가 실제 그 가상 머신 하나하나 접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프랩으로 배포된 것들이 러닝이 되면 그 운영되고 있는 그 가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서버들에 대해서 접속을 해서 뭐 내가 뭐 CPU 얼마를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을 웹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정말 간단하게 준비를 하고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저희 그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가상화가 배포가 됐으면 그 배포가 된 다음부터 CPU나 네트워크나 디스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어떤 추이를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지 좀 더 스케일 업을 할지 아니면 여러 개의 팜 구성을 해서 워크로드를 분산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 제어 그런 것까지 다 이제 SQL 서버하고 시스템 센터라는 이런 것들이 프레임워크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저희가 이런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DB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위한 어플라이언스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단계를 거치시기가 어려우면 그냥 어플라이언스를 하나 구매를 하셔서 그 어플라이언스에서 가상화를 올리고 운영하고 그 가상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하나 안에서 다 한 물리적 서버 안에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을 하시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로 이제 가상화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통합하는 여러 가지 방안, 그다음에 통합을 위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혹시 질문이나 제가 좀 설명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이 앞에 있을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직접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